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부동산 아파트고요. 오늘 주요 뉴스 봐보겠습니다. 청약 당첨된 기존 집 2년 내 팔면 돼 중도금 대출 12억까지 국토부가 안하 규제 안하 했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 대장주 8억 뚝 떨어졌고 서울 아파트값 22주 연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 대출 규제 풀렸다. 둔천 주공 아파트 역대급 청약률 이제 예고되어진다는 소식이네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을 한번 가서 봐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소식인데요. 롯데건설 수주현상사 연끌 나섰던 입찰 보증금 해소됐다는 소식. 지금 롯데건설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건설사 지금 자금난 이거 관련된 것 같아요. 심각하게. 지금 관계사로부터 돈을 좀 차입받은 것 같은데 입찰 보증금까지 해소할 정도면 또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더 내릴 걸 강남 아파트값 반년 만에 6억이 떨어졌다는 소식. 송파 아파트도 줍줍 해가지고 5억대 시세 차익이 있어서 좀 많이 좀 몰렸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으로 해가지고요. 관계장관 회의 해서 15억 초과 아파트 족쇄 풀린다는 소식.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고소득자 자산가만 혜택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어차피 풀어줘도 일반 우리 중산층이나 사람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때문에 다들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관련된 소식 한번 봐보겠습니다. 금리 상승의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요.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현 금리 인상 기조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등을 강화하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을 보고 있고요. 그나마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 일부 자산가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평가고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 대상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 1주택자 주택가격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50% 단일화하기로 했고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에 2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바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급등하자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표류됐고요. 김주영 금융위원장 국토부에서 규제 완화한 것과 맞추고 최근 금리가 오르고 여러 정책 여건을 변화했기 때문에 이번이 과감하게 하나 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을 예고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신경 써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수혜를 입은 이들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많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열어주고 LTV 50%까지 일괄 높여준다 하더라도 DSR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서민 등의 대출 가능 금액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규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총 대출 1억 원 이상인 차주들에도 DSR 규제를 확대 시행한 바 있고 DSR을 주담대 신용대출 모든 국가 대출에 가계대출에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연소득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데 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인 차주 40년 만기 금리 연 4.8%의 원리금 빈동 상환 시세에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재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주담대 금지가 풀리고 LTV 50%, DSR 40%가 적용되면 같은 조건에서 최대 대출 가능이 7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같은 조건으로 연봉 5천만 원의 무주택자가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할 때 최대 대출 가능 마찬가지로 0원이나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3억 5,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연봉 7천만 원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영원에서 4억 9,7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연소득 차이는 5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주택 구입 시 빌릴 수 있는 자금 여력은 3억 4,5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만약 1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억 원을 대출 30년 만기금리 연 4% 원리금 균등상환 받으려면 연소득이 1억 4,340만 원, 월 약 1,2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계산되고요. 결국 15억 원 주담대 금지가 풀려도 구매 여력에 있는 일부 고소득자나 자산가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현금 부유자보다도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가장 큰 수혜자라며 주담대는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고 DSR 규제가 묶인 상태에서 LTV를 풀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15억 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가 풀리면 그간 자기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강남 초고가 아파트에 선뜻 손을 못 댔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이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며 강북과 강남의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결국 DSR을 건드리지 않는 한 아무리 다른 규제를 풀어준다 해도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고 연봉 6천만 원 이하인 이들이 사실 크게 체감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고소득들만 혜택을 보는 셈이라 말했고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집값이 비싼 강남 3구를 비롯해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문제는 역시 이자입니다. 이미 주담대 금리가 8%를 향해 돌진하는 등 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과거보다 감당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이와 같은 조건은 대출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연 이자만 해도 연봉 5천만 원 대출자는 1,110만 원, 7천만 원 대출자는 1,555만 원, 1억 원 대출자는 2,190만 원에 달합니다. 한 달에 원금을 제외하고 내야 하는 이자만 92만 5천 원, 129만 5천 원, 182만 5천 원 등에 달한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가 1포인트인 5.8% 올라 매월 내야만 이자만 116만 4천 원, 163만 원, 229만 6천 원 훌쩍 뛰어 오릅니다. 이처럼 최근 급속도로 오른 금리 인상 기조에 고소득도 선뜻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80% 완화 조치가 6억 원 한도로 시행됐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나마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들 그중에서도 강남 3구 입성 기회를 노렸거나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는 고소득자에서 그나마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와 같이 조금 시뮬레이션 해서 자세하게 고가 아파트에 대한 소식을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 그다음에 고소득자들도 이거 별로 이용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용할 사람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해서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현명한 사람들이라면은 매입을 하지 않고 전월세로 갔다가 한 내년이나 그 다음 연도에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항공모함에 보통 많이 비유되는데 부동산 이미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런 거 규제 계속해서 풀어주고 향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 경제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는 풀어갈 거예요. 근데 풀어가더라도 부동산은 이미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거 계속해서 풀어준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락할 거고 이런 정책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선뜻 살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규제를 계속해서 풀다 할지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집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내년에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정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규제를 풀리고 또 다른 규제도 풀리고 더 풀려야 더 풀리고 또 이제 이자도 꺾이고 그게 2023년 하반기가 될지 24년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쯤에 가면 이런 규제를 풀어놓은 게 한꺼번에 효과를 보면서 상승기로 가지 않을까. 그때 타이밍에 이런 이제 혜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 15억 초과 아파트 족쇄 풀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